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7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안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호님 잘 지내셨습니까? 저 항상 음, 그렇지만 요번 주도 굉장히 바쁘게 바쁘게 지낸 것 살았어요. 같고 네. 다음 주부터는 좀 한가해진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바쁘게 지낸다라는 거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빨리 가긴 하더라고요. 안 그러 한가하면은 저는 월말 되면 좀 한가해서 네. 그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좀 일찍 퇴근해요. 그렇군요. 와, 오늘은 정상호님이 새로 샀죠, 렌즈도 하나. 예,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정상호님이 이 방송 끌고 갈 거고요. 방송 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다른 거 광고가 아니라 제 코로나 전에는 계속 했던 방송이고 저번 방송인가? 거기서도 이제 잠깐 그 안내해 드렸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항상 원데이 클래스라는 그 수업을 진행을 해요. 하루 저녁 때 만나갖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조금 넘거나 그 정도로 이제 수업하는 거 물론 유료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번 26일 금요일 날 또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니까 원데이 클래스는 항상 매번 뭐 1회, 2회, 3회, 3회 계속 쭉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요번 세 번째 원데이 클래스 여는데 주제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세한 내용은 이 방송 댓글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거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진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렌즈는 무엇인가요? 이 렌즈는 음. 저희가 지난주에도 네네. 마크로 렌즈였잖아요. 500mm 500mm, 반사. 예, 반사 그건 이제 마크로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매크로 렌즈 아니고요. 네. 거기서. 근데 요번에도 조금 비슷하게 마크로 렌즈를 하나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네네네. 사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면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방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정사원님 이렇게 오늘- 언제든지. 오케이. 오늘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TT 아티산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TT 아티산 40mm f2.8 마크로 렌즈. 매크로 렌즈이고 이거 TT 아트산이 중국산인가요? 예, 맞아요. 중국산. 요즘도 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수동 렌즈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마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많이 렌즈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성능도 어느 정도 되니까 사용들 하시겠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는 막 방송을 맨날 하면서도 말씀드리는데 막 성능을 막 엄청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 저렴해 쓰는데 지장 없어? 예. 그러면 일단 어. 사서 사용해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 TT 아티산 40mm 2.8 정상호님 얼마입니까?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 얼마입니까? 쿠팡에서 15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15만 9천 원? 예, 새 거가? 예. 제가 그 가격에 샀고 요 방송 네.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네네네. 그게 10,000원이 깎였더라고요.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어.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디서 사든 15만 원 전후에 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아요. 와. 그래서 저는 또 빨리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주문을 한 건데 요즘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많잖아요. 거기서 하면은 그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요. 한 12만 원대인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호님이 준비한 데이터를 한번 보면 구성이래요. 이게 이제 그 친구들 홈페이지에 나온 데이터인데 예. 일단은 이거 보니까 7군 8매 구성을 하고 있어요. 7군 8매 구성이 있고 LD 렌즈. 그러니까 저게 이제
니콘으로 따지면은 이제 2D 리그라스, 2D 렌즈죠. 분산율이 낮은 거. 그래갖고 이제 색수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하는 렌즈고, 그 다음에 끝에 파란색,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고굴절류 광학유리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 데이터를 내주는 거 보면은 나는 고급 렌즈 썼어. 난 특수 렌즈 썼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크로 렌즈라서 저런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야, 싶은데 15만 원짜리 렌즈인데 LED 렌즈가 들어가 있다. 근데 사실 저는 구매할 때 이런 거 안 보고 안 보나요? 안 보고 그냥 뭐 렌즈 구성도 뭐 7080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마크로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뭐 구매하는 사람들 리뷰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괜찮겠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긴 거 한번 이렇게 먼저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정상호님 갖고 와서 카메라에 꽂힌 거를 봤더니 조립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다 메탈로 다 돼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플라스틱 사용이 안 돼 있어서 좀 견고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매크로인데 1대1 매크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까지 가면은 굉장히 1대1은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을 이미지 센서 거기에 꽉 차게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그렇게 보면 되는데 조리개는 F2.8 개방 조리개에서 최대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16까지 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대1 배율에서 최소 초청거리가 0.17m, 그러니까 17cm까지 근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APS C 타입. 그러니까 얘는 크롭 전용 렌즈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터 구경은 52mm로 돼 있고 화각은 40도. 그렇죠. 이게 40mm에서 1.5 크롭이니까 하게 되면은 몇 mm가 되는 거예요? 60mm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40도 정도가 되겠네요. 50mm가 보통 한 46도 정도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화각이 좀 더 좁겠죠. 니콘의 60mm 2.8짜리 렌즈 화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의외예요. 근데 조리개가 11매예요, 얘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스펙을 다시 살펴보니까 조리개가 11매여거든요. 선생님께서 그때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10매 이상이면 원형 조리개 만들어질 수 있다. 9매, 9매. 보통의 이제 최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9매예요. 이제 엉킴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단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9매 정도가 되고, SLR, 그러니까 렌즈가 개방 측광이 됐다, 조였다, 열었다 하지 않고, 그냥 뭐, 대표적인 게 뭐, 라이카 같은 경우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니까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자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리개를 더 많이 써도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엉킴 현상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자유로워지죠. 이것도 미러리스 렌즈라 11장을 써도 엉킴 현상은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얘도 계속 열렸다 닫았다 막 이 행위를 하는 렌즈는 아니니까. 저희 얼굴 네, 네,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좀 지우고. 근데 이 렌즈 왜 산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저는 필름 있잖아요. 필름이 현상해가지고 이거를 보려면 어차피 디지털로 스캔을 보통 스캔들을 해주겠죠. 좋잖아요. 네네. 집에서 뭐 인화를 하지 않는 이상 현상을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스캔을 하려고 구매한 게 가장 커요. 디지털 스캔을 하려고 이거로. 그러니까 복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네요. 옛날 탑 스탠드 놓고 복사를 하듯이.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전에 그 니콘 105mm 그렇죠. 2.8 마크로 렌즈도 있긴 한데 그거는 생각보다 제 Z 바디에다가 하려고 하면 어댑터도 껴야 되고 렌즈 물리고 커지죠. 그러면 부피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삼각대도 그에 맞는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촐하게 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크로 렌즈를 찾다가 얘는 이제 어댑터가 그 마운트가 회사마다 대부분의 어댑터들이 다 나와요. 요즘 사용하는 어댑터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돼 있어요, 시스템들이. 네. 제가 뭐 크롭 센서, 그 후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후지에 맞는 어댑터를 구매를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된 것도 필름 현상실에
환상을 맡기고 맡겼죠. 이제 스캔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냥 그 마이크로 포서드 네네. 카메라 브랜드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상관없어요. 파나소닉 GH5로 거기에다가 이제 마크로 렌즈 물려서 스캔을 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포서도 되는 거면 크롭 센서로 그 스캔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더 커지는 거니까. 예, 그것보다 좀 더 크니까. 저 원래 풀프레임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니콘 105mm 샀던 거였는데 굳이 거기까지 필요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얘를 구매하게 된 거. 써보니까 좀 만족스러운가요? 저 필름 스캔 한 2번 해봤거든요, 이걸로.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렇군요. 이전에 그 필름 스캔 때문에 네네.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만족스러워가지고 요번에 그 사진 가지고 온 것도 그 스캔한 사진 몇 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정상훈님이 이 카메라하고 렌즈를 갖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만져봤는데 매크로 이게 이제 15만 원? 예. 가격을 듣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게, 야, 이게 정말 중국이라서 15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무게가 371g이에요. 얘가 묵직하기도 하고. 조립 상태가 난 모르겠어요. 난 이 렌즈를 안 써봐서 렌즈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정상훈님이 이따 이제 사진 찍어온 것들하고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외관적으로 볼 때 마무리라든가 조립 상태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렴해 보이지 않아. 참고로 우리 여기서 광고 받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는 다 내돈내산입니다. 저희는 내가 산 것만. 저희는 지금까지 오늘 방송이 373회 방송인가요? 예. 373회까지 광고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냥 저희는 저희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괜찮아. 성능은 난 모르겠고 일단은 외모 마무리들은 나쁘지 않아. 이거 누가 15만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국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 깔끔해. 그리고 이 조립 상태도요. 바디에 체결했을 때도 밸런스가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제가 후지필름 이거 오늘 가지고 온 거는 XT4 바디인데 여기 있습니다. XT4 바디인데 그 E3도 있는데 그거는 바디가 좀 작거든요. 거기다가 물리면은 렌즈가 워낙 그거의 바디에 비해서 큰 느낌이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안 맞는데 T4에는 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도장도 나쁘지 않고 왜 안 보이나 했어요. 미러리스랑 오늘 안 했으니까 안 보이지. 아까 전에 한번 좀 찍어보려고 좀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네요. 조작감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헬리코이드 링이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무거워. 이게 조금 무겁긴 한데 이게 조금만 더 가벼우면은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피킹 기능이 있는데 난 이게 피킹 나오는 게 난 더 헷갈린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끌라 했는데 그냥 저는 그 대형 카메라 쓰던 버릇이 있어갖고 그냥 흐려졌다가 이게 얘가 평평성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피킹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빨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면 내가 맞힌 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랑.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더 헷갈려. 끄고 쓰면 되겠죠 뭐. 네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진 찍은 거 몇 장이 해봤거든요. 보여주세요.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매크로 렌즈니까 좀 가깝게 찍었네. 이거 어제 저녁을 제가 먹은 볶음밥인데 계란 후라이가 있길래 요거 한번 그래도 매크로 렌즈니까 찍어보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찍어보자. 나쁘지 않은 가지고 찍었는데 노른자 저는 생각보다 잘 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야외에서 야외에서 저희가 꽃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크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요즘 봄 됐잖아요. 봄 돼갖고 샵에서 매크로 렌즈들 많이 팔린대요. 그래요? 봄 되면 이렇게 꽃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일반인들이 매크로 렌즈를 많이 찾으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크로는
꽃이 약간 전형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초점을 좀 잘못 맞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막 숨을 참고 찍고 막 이러진 않아가지고 좀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요 뒤에 부분은 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찍어봤고 그리고 요거 제가 리뷰를 봤을 때 단점이 뭐죠? 플레어? 예. 햇빛을 바라보고 찍었을 때 플레어가 조금 심하다고 그 리뷰를 봤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쪽 막 직광을 바로 찍을 일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한번 테스트할 겸 해가지고 찍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것도 좀 예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좌측. 예, 좌측에 제가 세로로 찍은 사진인데 뭐 그냥 일상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한번 찍어봤는데 야간도 괜찮더라고요. 뒷버전도 이렇게 많지 않고 네, 저는 괜찮더라고요. 코나도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원래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그 필름 그 스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캔도 해본 샘플 몇 개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은 이 카메라로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예. 다른 카메라로 찍은 필름을 이 렌즈를 갖고 스캔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맞아요. 스캔을 해서 이제 뭐 라이트룸에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컬러로 그 네거티브 필름이니까. 그러니까 필름을 찍은 거네, 이거는. 예. 필름을 이 렌즈로 찍은 거네. 네네. 이게 제 원래 구매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요 정도면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이것도 좀 시간을 엄청 집중해서 찍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스캔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아가지고 조금 앞으로 필름을 찍으면은 요 렌즈로 디지털 스캔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요것도 이게 아마 재작년인가 베트남에 휴가 갔을 때 얘는 무슨 렌즈로 찍은 거예요? 얘요? 네, 그 당시에. 얘 카메라가 미놀타 CL에다가 CL에다가 그 보이그랜더 40mm f1.4 그 렌즈를 높은 렌즈를 현상을 했고 현상한 거를 오늘 TT 아티산 40mm 2.8 렌즈로 스캔을 한 거고. 예, 맞아. 요렇게 했고 얘가 이렇게 스캐너네, 스캐너. 그렇죠. 그 필름 스캐너를 구매하려고 하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이거는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유지 보수하기가.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음에 들고 또 그 뭐죠? 필름 스캔하면 또 문제인 게 이제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네거티브면 또 변환을 해야 되는데 라이트룸이나 뭐 포토샵에서 변환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러그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많이 쓴다고 하는 그 플러그인을 사서 해봤는데 버튼 한 번이면 다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구매한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앞으로도 쭉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호님이 이 렌즈를 산 거는 필름을 스캔하기 위한 렌즈가 필요했던 거고 그전에는 니콘의 Z6에다가 105mm를 꽂아서 했었는데 그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더 작은 걸 찾다 보는데 현상소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이걸 갖고 스캔을 하고 있더라. 이 렌즈를 갖고. 근데 근데 이 렌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해서 또 괜찮은 결과물을 봐가지고 보여주니까 나도 그럼 이거 사봤는데 근데 금액도 15만 원밖에 안 하더라.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그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5만 원이면은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코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은 있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거나 정상호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스캔을 하기 위한 렌즈로 필요했던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조리개를 어느 정도 짜 들어가면. 요즘은 이제 스캐너가 있으니까 스캔을 했는데 예전에는 필름을 또 다른 필름으로 복사를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듀프튼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도 보통 매크로 렌즈로 그걸 찍었죠. 지금 같은 행위 할 때 것처럼. 근데 이 렌즈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나요? 이 브랜드 렌즈는 많이 쓰는데 이 렌즈는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40mm 이 렌즈 자체는. 예, 마크로 렌즈. 그 다음에 얘가 크롭 바디 전용이고, 그렇죠? 예.
APS-C 타입이니까 1.5 크롭 전용으로 나오는데 마운트는 뭐 크롭 캐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찾아보니까 제가 뭐 장점으로 몇 개 준비해 놓은 게 마운트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건 후지 XF 마운트, X 마운트인 거고 그 니콘 Z 마운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캐논 그 뭐죠? 미러리스용 렌즈 있잖아요. EFM 네네네. 마운트도 있고 마이크로 포서드도 있고 소니 E 마운트도 있고 해가지고 요즘에 사용하시는 모든 디카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마운트들이 구비돼 있어가지고 뭐 각자에 맞는 장비에 맞춰서 만약에 그러니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크롭 센서 바디 다른 것도 있거든요. 소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도 써도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지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저는 후지 마운트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 후지 바디가 2개이잖아요. 렌즈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대는 요 렌즈 붙박이로 해놔서 필름 스캔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거는 이제 뭐 렌즈 교환하면서 다른 렌즈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쓰면서 뭐 불편한 점도 혹시 있었나요? 불편함이요? 네. 약간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거 원래는 마크로로 쓰려고 해서 산 거기 때문에 뭐 실내에서 그런 마크로 찍은 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약간 이거를 일상용으로 찍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으로. 왜냐면 화각이 좁아갖고 40mm인데 크롭이면 60mm니까 60mm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상용 렌즈로는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제 마크로용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50mm보다 조금 좁고 75mm, 뭐 85mm보다 넓긴 하지만은 근데 재밌게도 니콘에서도 60mm 매크로 렌즈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 2.8짜리. 그러면은 일상용으로 사용하나 하는 생각이 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가 50mm잖아요. 예. 근데 그 화각도 대체적으로 좀 좁다고 느껴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35mm를 저는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50mm보다는 40mm나 45mm 화각 쪽이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50mm도 좀 망원 쪽의 느낌들이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에 사실은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50mm보다는 저는 35mm를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40mm이지만 이게 1.5 크롭이라고 60mm고 화각이 40도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망원 쪽의 느낌이 많이 붙죠. 근데 이제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밝기가 이제 2.8이다. 매크로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렌즈보다 한 스톱 또는 두 스톱이 어두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근접거리 갔을 때 수차 제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조여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아까 뭐 구성으로만 본다 그러면 얘가 708매의 LD 렌즈가 2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성률로만 보면은 고급 렌즈들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의 고급 글라스냐는 이제 따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15만 원짜리 렌즈에 LD 글라스 2개, 고글절 렌즈 4장을 쓴다.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금액으로 저거 발매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해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저 금액으로 저 사양의 렌즈는 발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저거를 장기간으로 써보진 않았고, 저는 뭐 정상호님이 이제 써본 경험들, 또 어떤 거 용도에 맞게 이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편하게 참고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마크로로 뭐 쓰기에는 그 샘플도 몇 개 가져왔지만 마크로로 하기에는 찍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상에서 찍는 것들은 어떤지 느낌을 좀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찍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60mm. 그건 화각의 문제고 성능이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저 렌즈를 야외에서 쓴다 그러면 포트레이트용으로 쓸 거예요. 포트레이트용으로, 왜냐면 매크로 렌즈들이
대체적으로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해상력들이. 네. 그게 이제 사람의 땅구멍까지도 찍을 수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라면은 저거 포트레이트용으로 쓰면은 딱 실내에서 맞을 수 있어요. 야외에서는 좀 더 긴 거로 찍어도 되지만, 스튜디오나 실내에서는 조금 짧은 듯한 것들이 좋은데, 매크로 렌즈의 고해상력을 보인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각에서 오는 불편함 말고는 크게 아직까지 사용하면서는 좀 단점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이제 또 접사 쪽으로 가면 좀 긴 게 나아요. 50mm 매크로보단 100mm 매크로가 좀 더 그래요? 접사할 때 편하죠. 왜냐면 같은 배율로 찍을 때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크로 렌즈를 니콘에서도 50mm로 맨 처음에 MF 때는 만들었다가 AF 때는 60mm로 가는 거예요. 저도 조금 1대1로 들어갈 때 조금 피사체와의 거리를 좀 더 떨구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저도 그 마크로 찾아보니까 너무 가까우면은 그림자 지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죠. 예. 그 배율이 똑같다. 1대1일 때 60mm하고 50mm는 들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보다는 105mm가 좀 더 떨어지는 거고, 105mm보다는 200mm가 좀 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진가의 취향의 선택 문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할 말이 다 하셨네. 대부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자면 그냥 마크로 렌즈를 막 주된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좀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한테 좀 추천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롭 센서 바디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바디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만 원이면 크롭 센서 바디도 한 15만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은 마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대형 카메라 센터 필터가 있어요. 대형 카메라. 예, 그것 쪽에 센터 필터를 거는데 그거 필터에 반값도 안 되는 거예요. 15만 원이면. 막 비싼 필터들 있잖아요. DW에서 뭐 그런 건 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필터 2개 정도면은 이 렌즈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상원 님이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렌즈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이제 벌써 4월 후반으로 들어가네요. 날씨 점점 더워지고 또 날씨 더워지고 그러면 또 건강 또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봄이 없어요. 진짜 봄이 없고 바로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분입니다. 조금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